하지만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금 많이 받고 싶으면 제발 여기에 집중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 요구하면은 저 사람 피해 입지도 않았는데 괜히 돈 뜯어내려고 고소한 거 아니야? 혹은 뭐 엄살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합의 요구는 당연한 거고, 피해 회복에 충분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걸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 전문 변호사로서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기를 당연히 희망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집중하는 포인트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아세요? 내가 치료비랑 수술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아세요, 변호사님? 내가 몇 주 동안 입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득이 얼마나 줄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궁핍한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요, 반드시 크게 처벌해야 됩니다. 혹은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이나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모두 집중하는 포인트가 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요, 합의는 협상입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왜냐?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게 바로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어떨까요?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데 재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최악입니다. 직장에서 바로 잘리거든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요, 반드시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요, 사실 큰 타격 없습니다. 저 검사할 때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구약식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형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였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요, 솔직히 집행유예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벌금형은 어쨌든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집행유예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만 조심하면은 돈도 안 나가고 감옥 가지도 않고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구약식 하지 마시고 꼭 정식 재판 넘겨주셔서 제가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기죠?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선초해 주세요 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공무원이 혹은 공기업 다닌 사람입니다. 당신 내가 집행유예 이상 받게 할 거야. 합의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자영업자입니다. 프리랜서예요. 벌금형 받는 것보다 집행유예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내가 반드시 정식 재판 넘어가게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받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었어도 만약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어요. 혹은 상대방에게 실형이 예상돼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보통 언제냐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들이 잡혔을 때, 전달책 수거책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본인들도 속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면 사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 피해 전부를 받아야만 되겠어 이러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들은 합의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기도 하죠. 또 상대방의 실형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액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유사수신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합의금 전부를 한 번에 받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유사수신으로 인해서 2억 원 피해를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은요, 20명이 모여서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 저쪽에서 합의하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거 합의금 한 번에 못 주겠다라고 했겠죠. 나눠서 조금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받지 않고 그냥 고소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2억 피해 받다고 했잖아요. 먼저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락했어요. 우리가 이거 고소장 내면은 당신 형사처벌 받을 거고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합의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지금 당장 2억을 다 줄 수 없다. 매주마다 2,50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겠다. 그렇게 합의할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분할 합의, 외상 합의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사수신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거는요 불과 한두 달만 지나도 고소가 물밀듯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한두 달만 지나면 1,0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의금 전액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씩이라도 받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2달 동안 2억 원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나서 2달 지났는데 2억 원을 모두 받지는 못했지만 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나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돈 한 번에 다 주세요. 저희 의뢰인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20명의 피해자들 지금까지 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이익금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것보다 먼저 신경 쓰시고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보력을 가동해서 동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